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0일 정오입니다. 이 한국처럼 핵무장한 적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이 핵간첩이란 개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핵간첩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정치, 언론, 그리고 형법, 그리고 안보기구에서 활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남태평양의 통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통과에는 핵간첩 개념이 필요 없지만 한국엔 필요합니다. 핵간첩은 가장 엄중하게 대역죄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핵간첩, 즉 적의 핵무장을 도운 자는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의 인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핵간첩을 어떤 식으로 개념 규정해 가지고 형법에 도입할 거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법 체계에서는 핵간첩을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국회가 할 일이죠. 여야를 초월해서 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김정은이가 오늘이라도 핵 발사 단추를 누를 때 북한에서는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킬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이 김정은 손에 달려있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자유를, 생명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정비는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한번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가 핵간첩 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1. 적의 핵물질, 핵정보, 핵기술을 제공해가지고 핵무장을 도운 자. 2. 적의 핵개발과 핵보유에 유리한 정책을 집행한 자. 정책입니다. 3. 적의 핵개발에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자. 4. 적의 핵무장을 막으려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 그리고 핵간첩에 대한 형량은 여적죄에 준해가지고, 여적죄는 대역죄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high treason, 최고 수준의 반역이라는 뜻이죠. 즉 형량은 여적죄에 준한다. 한국 형법에서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형뿐이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소급 입법도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핵간첩 행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례들을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물론 핵간첩 죄가 신설되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 2000년 6월 김대중 정권은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해가지고 현대그룹과 국정원 등을 시켜서 해외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2.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미국에 2002년입니다. 미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인정했음에도 퇴임 후까지 이를 믿지 않는다고 공언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핵무장을 비호하였습니다. 물론 엉터리 정보였죠. 3.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변호인이 된 입장에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싸워왔다는 취지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계관이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이것이 육자회담 합의를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에 적극 찬동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4. 노무현 정권은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북한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을 막지 않았습니다. 5. 노무현 정권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집행기구라고 볼 수 있는 기존 한미연합사를 구조 변경해가지고 전시작전권을 이원화시키는 이른바 작전권 전환을 결정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적절한 대응에, 특히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6.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이른바 대북 퍼주기 정책으로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적에 제공,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개발 여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7.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도 그 의지가 확고하다고 국민, 미국, 국제사회를 속여가지고 유엔 안보리 주도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려 했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서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적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8. 핵무장한 김정은을 만족시키려고 탈북단체, 인권단체의 애국적 활동을 제약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하였습니다. 9.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획책,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였습니다. 10. 어제 밝힌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권 산하의 산자부는 핵무장한 적에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하게 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 검토하였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북한 원전 계획을 이적 행위로 규정한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에 대하여 법적 조치 등을 협박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핵 간첩죄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법률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메모를 한 내용인데, 요점은 이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개발, 핵무장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유리한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핵 물질을 제공을 하고 핵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자금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 자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엄중한, 이건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몇백 배, 몇천 배의 위험을 초래하므로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민간인이 간첩죄로 규정이 되어서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 집행이 되어서요. 아니,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사형 집행이 되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죠. 이 두 부부가 바로 핵 간첩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에 핵 정보, 핵 기술 정보를 넘겨준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입니다. 이 기술자인데, 이 로젠버그 부부는 이 미국 원자폭탄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미국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일찍 포섭이 되었습니다. 소련 정보기관에 포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가 언제 나왔느냐? 1951년 4월입니다. 이때 미국은 중공군의 남침으로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흥남에서 철수가 이루어지고 미군이 퇴각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아주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재판이 있었으니까 아마 재판장도 단단히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선고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1951년 4월 뉴욕 남부 지원에서 어빙 카우프만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선고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자들 때문에 소련이 핵폭탄을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서 이게 한국전을 일으키는데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한국전선에서는 미국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살인죄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선고문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10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꿔 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주범임은 분명하나 처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성년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어떻습니까? 그 부인까지도 같이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정기의자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핵 간첩질이 이 로젠버그보다 더 엄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핵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노동당 정권의 핵무장을 저지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방까지 줍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여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말입니다. 북한의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심도 있게 했다면은 이거는 국가 반역 혐의로 다뤄야 되고, 지금 형법에 특정한 어떤 죄를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신속하게 국회가 핵 간첩 죄를 신설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저의 의견에 찬동하시는 분들은 조갑제닷컴에 들어와서 제가 이 초안을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